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몇 페이지? 몇 번? 1번부터 보자. 국토위계 및 용어란 법령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옳은 걸 고르라 틀린 걸 고르라 거의 얼마 정도 되냐? 5대5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옳다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근데 본고사도 똑같아.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꽤나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1번부터 46번까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41번부터 46번까지가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6문제가 전부 다 옳은 거였었어. 41번부터 6개가 다 옳은 거야. 문제 풀면서 어떻게 될까? 돌아버리죠. 그죠? 왜? 또 틀린 걸 찾아낸 애들 꼭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가 틀린 게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6개 문제 푸는 동안에 뭐 할까? 멘붕 오는 거야. 멘붕 오는 거야,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들이 이게 전부 다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꽤나 막 이런 식으로 내버렸다고. 작년 같은 경우 좀 심했죠.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사실은. 중간에 좀 앞에서 조금 뭐 답이 보이는 것도 좀 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내버리면 그 6문제는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본고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다 사실 문제 되게 정성껏 낸 겁니다. 여기는 이번에 낸 건 작년에 했던 문제하고 질이 달라요. 작년에 했던 분들하고 비교해봐. 작년 문제하고. 올해는 되게 성의껏 냈습니다. 왜? 본고사와 똑같은 유형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박스 문제 몇 문제 냈는지 아세요? 오늘 10문제. 본고사에서 10개 내지 13개 내거든. 본고사에서. 그래서 우리 박스도 저도 10개에서 12개 사이에서 내서 요 사이 동안 계속 박스 문제 10문씩 들어있어. 그리고 옳은 걸 고르라 틀린 걸 고르라 거의 반반. 본고사도 그렇게 나. 그러니까 반반씩으로 냈으니까 하여튼 본고사에 맞췄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박스 문제가 1번 문제가 박스 문제라는 게 되게 많아. 이렇게 1번부터. 그래서 한번 보자. 기업,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틀려? 맞죠? 잘 모르면 뭐부터 해야 돼? 우리 요약집 있죠? 그 요약집 펴놓고 보면서 하셔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어려운 건 내가 몇 페이지 보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요약집 이건 12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권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니은 도시군 계획에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들어있죠?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되지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인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서 군이 포함되면 무슨 군은 제외된다? 광역시군은 제외. 이게 관할구역이죠? 그래서 광역시군은 제외.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맞고 리얼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말한다? 아니죠. 밑에 있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지 위에 있는 계획의 지침 아니야.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틀렸고 미음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여러분들 12페이지 맨 꼭대기에 국가계획이라는 개념 보면 첫째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광역도시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게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야 그게 국가계획이지 광역도시에 포함은 되지는 않아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맨 위에 1번에 나와 국가계획이라는 개념. 12페이지 맨 위에 1번 국가계획 용어적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계획에 대한 용어입니다. 틀렸죠. 그럼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죠? 맞나? 예, 기억과 디귿 정답 3번. 이거는 확률이 70.6%입니다. 생각보다 낮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어적인 쪽에서 낸 거기 때문에 한 90%까지는 올라갔어야 돼. 근데 한 70% 정도밖에 정답률이 없습니다. 자, 2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거. 이건 정답률이 58.8이니까 한 60%도 안 돼요. 2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서로부터 광역도시에서 승인 신청이 왔으면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몇 년? 3년. 2번. 같은 도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들끼리 뭔다? 그냥 요청이야? 협의를 거쳐 요청했어.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3번 시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시도사가 요청하면 뭐 할 요청한 거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는 거야. 따라서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수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때는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4번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지들끼리 다투지 말고 누굴 찾아간다? 국장한테 가서 이것 좀 뭐 해달라고? 초정인을 세라고 조정을 신청했다. 그때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맞는 문장? 예, 정답이죠. 5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예, 따라서 요거는 58.8%인데 2번을 정답을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2번을 정답을 하신 분이 그때는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말하고 그냥 요청하는 거하고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요청 들어오면 뭐죠?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협의에 요청하는 경우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들끼리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들끼리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것 좀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광역도시계획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도시 할 때마다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16페이지에 그냥 두 번째 도의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 경우 그때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도의사와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거기에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냥 요청하는 경우 그 둘을 구분하고 있잖아.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 수백 번. 제가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거라고 강조했던 거니까 2번은 틀렸다는 문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3번 국토이계획 이용하는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 위반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거. 자, 위반의 제한은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제한 22페이지. 22페이지. 자, 1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제한을 시장 군수는 할 수 없다. 시장 군수는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구만 제한은 됐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만 제한할 수 있지. 시장 군수는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위반권자야. 자기가 제한을 받는 자야. 자기 제한을 받지. 자기들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는 그때는 국공지를 포함한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 5분의 4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3번에서 2번 지문은 무려 여러분들이 이걸 58.8%거든? 틀린 내용 맞아요? 58%밖에 안 돼. 틀린 게 수두룩한데. 첫째 뭐 틀렸죠? 국공지 포함부터 틀렸어. 국공지 제외. 그 다음에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 5분의 4 맞아요? 아니거든요. 3분이에요? 아니거든요. 5분의 4는 맞거든요. 뭐가 틀렸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면적. 뭐 눈에 보여야지 이런 게. 그죠? 내가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어. 토지 면적 조심하라고. 내가 면적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의 도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랬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는 첫째 국군지를 제외되고 대상 토지자 소유자 총수가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의 도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번 위반의 제한 사유는 도시군 관리기조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예, 이거 당연히 첨부하죠. 4번 위반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면적은 얼마 있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예, 박스 속에 들어있어. 박스 안에 박스. 1만 이상 3만 미만. 맞죠? 5번 위반권자는 제한사에 첨부된 도시군 관리계획서와 계획설명서를 뭐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23페이지 위반 제한 맨 마지막 4 위반에 활용해 써있죠? 예, 그것도 맞는 문장이야. 따라서 틀린 건 2번. 4번. 4번은 70% 맞았어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1번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에서의 건축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책에 있어요? 몇 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제한이라고 나오고 30페이지 두 번째 줄의 중간에 다만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회 때 33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됐잖아. 그래서 뭐하고 뭐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군데에서는 뭐에 관해서는 건축제한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건축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를 예를 들었었어요? 영동고속도로가 떠올라야 돼. 영동고속도로. 저 대관령 넘어갈 때 자연환경 보전제라고 도로 안 만들면 자동차 타고 넘어간다. 머리다 이고 넘어간다. 이고 넘어가랬잖아. 그렇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고. 2번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부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지요. 언제 결정고시행으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지정의자하고 결정고시의자를 반드시 구분하라고. 이건 지정의자지 결정고시의자가 아니야. 그래서 지정된 거로 본다라고 했었죠. 3번 그러니까 4번에서 2번으로 하신 분이 무려 23.5%야. 꼭 틀릴 것만 골라서 틀려요. 이런 건 실수하지 말라고. 전번 우리 백선 문제에도 들어있는 문제야. 이거 백선 문제에 똑같이 들어있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지 결정고시행으로 본다. 틀린다. 그것도 조심하라고요. 3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로서 무슨 지역에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행으로 본다. 항어산 택전의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요. 맞아요. 그건 정답이고. 4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인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행으로 본다. 이랬어야 되죠?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농림지역이죠. 또 5번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농림지역이다. 어디에 썼죠?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준상위가 계획했으니까 뭐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죠. 어디는 빠진다? 농림지역이 아니다. 몇 페이지? 30페이지. 맨 위에 아까 있던 건축제한의 마지막 부분에 암기법까지 써 있어. 30페이지 맨 위에 건축제한의 마지막에 보면 암기법으로 써놨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3번이야. 2번 아닙니다. 2번 아니고 3번이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 5번. 5번은 64.7%. 5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열거된 걸 걸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외우지 않나? 못 외워요 아직도? 3번을 정답으로 하면 한 30% 돼. 3번이 뭐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미음. 그러니까 디귿, 리을하고 리을, 디귿하고 헷갈렸네? 그죠? 자, 먼저 유통상업적 얼마죠? 그냥 머릿속에 일단 써놓고 하면 안 돼?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이나? 이렇게 해놓고 유통상업적 어디 있어? 중일, 유근, 유통상업적 이거죠? 중일, 유근, 유통상업적 이거. 그 다음에 일반공업적, 공업적 777. 이거 777이죠? 하여튼 공업지역은 전부 다 777. 공업지역은 777.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죠. 어디 있어요? 일반 주거죠. 665.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1, 2, 3종. 몇 종이랬어? 1종. 요거네. 그죠? 이게 1종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죠. 여기 6이고. 그 다음 1종 전면 주거죠. 어떤 거야? 첫 번째 거죠? 요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5가.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죠? 계획관리죠. 어디 있어? 이거죠? 이게 계획관리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순서대로 8, 7, 6, 5, 4. 그죠? 80, 70, 60, 50, 40 순서대로야.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야? 그대로야. 순서대로야. 그대로. 1번이 80, 70, 60, 50, 40 순서잖아. 근데 이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헷갈린 건지 모르겠어. 유통사업적, 공업적 요게 헷갈렸단 말이야? 이게 헷갈릴 일이야? 1, 2, 1, 2, 3 준주거죠. 이건데 그죠? 이건 헷갈릴 일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 틀리면 주워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시험 문제를 뭐라 한다더라? 이거 주워 먹으러 내는 문제야.
이것도 틀리면 맞출 게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거. 자, 6번 세분화하고는 용도지구 내용으로서 틀린 거. 6번도 64.7%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1번이 정답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1번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해서 필요한 지구. 여기 특화 경관지구가 아마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 내가 그림까지 그렸어. 뭐가 된다고 했죠? 주요 수개의 수변. 딴 것도 올렸어. 수개의 수변. 수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자까지 써줬어. 수개의 수변이 뭐죠? 물 가장자리. 수개가 뭐죠? 북한강 같은 거 물줄기 있잖아. 물줄기를 따라서 이쪽으로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보통 나눠지잖아. 저쪽에 보면 여기는 남양주시, 여기는 양평군. 북한강을 기준으로 이쪽이 남양주시야. 건너편은 양평군이고 이게 수계를 물로 다 경계를 나눴다. 물로 다 경계를 나눴어. 그리고 어디면 수변. 수변이죠? 물가, 물 가장자리. 여기가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다. 요런 데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자. 여기는 오폐수 같은 거 배출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보존하려고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주변에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해서 특화경관지구가 지정된다. 그 주요 수계의 수변 하면 딴 거 없어. 특화경관지구. 이게 떠올려야 돼. 자, 특정개발진입지구 이건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리기능,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개발진입지구 맞죠?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거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딴 거 할 거 없어. 특정시설의 입지 완화 하면 뭐가 떠오른다? 복합용도지구. 중요해요. 복합용도지구는 첫 문제 계속 날 가능성이 높아요. 4번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다. 5번 자연취락지구 개발지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게 뭐죠? 집단취락지구잖아. 6번에서 5번을 정답으로 안 한 분들은 심각한 거야. 뭐가 심각하다? 기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십 번 얘기했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를 구분하라고.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 정한다? 녹관농자지역.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개발지역이요. 간단해.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 뭘 풀으라는 얘기야. 이것도 무슨 문제? 주워 먹으라는 문제야.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아셨죠? 이것도 67%밖에 안 된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틀려서는 안 돼 문제. 일부러 5번에다가 정답을 내가 준 거거든. 그냥 주워 먹으라고 준 거거든. 근데 못 주워 먹으면 어떤 걸 풀을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7번 입지규제 채수구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관리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자, 7번 같은 경우 1번도 헷가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속았어. 나는 속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가 틀렸어? 관리지역이 틀렸어.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에서만 한다? 도시지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어디만 지정한다?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한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틀렸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한 명도 속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2번은 수십 번 얘기했죠?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서 몇 킬로?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채수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88% 나왔으면 잘 됐어요. 그 정도. 자, 이건 정답이고. 3번도 조심하라 그랬죠. 옛날에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었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입지규제 채수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4번이 조금 어렵죠? 자, 이건 뭐에 나오죠? 우리 처음 몇 페이지? 입지규제 채수구역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입지규제 채수구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지규제 채수구역에서는 다른 법에 있는 이런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대. 그럼 어떤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어떻게 연대서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하였다. 이게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한다고 여러 번 설명했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또 애들만 돌보다가 이제 뭐 하려고 여유가 생겨서 그래도 내가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주변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 전시 한번 열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전시회를 여는 거. 그게 주부의 로망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했다. 마지막 단어 공개. 공개공지의 확보는 어디서나 안 해도 된다. 입지대체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공지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뜻이라 그렇게 설명드렸었어. 그래서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또 5번 그러니까 적용하여야 한다? 아니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어야 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야 이런 건. 근데 사실은 4번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이거는 외웠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4번을 모른다고 2번이 정답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5번도 입지의제 세속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맞아요? 아니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것도 39페이지 바로 위에 그 박스 바로 밑에 있죠? 박스 밑에. 따라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것도 항상 시험 문제 몇 순위? 0순위야. 지금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섞고 싶었어. 뭐까지? 뒤에 있는 걸 앞에 놓고 앞에 있는 걸 뒤에다 놓고 막 이렇게 놓고 싶었어. 사실은 본고사 그렇게 나거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갈 거야. 왜냐면 옛날에 특히 어떻게 낼 때 A형, B형. 지금은 A형, B형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종전에는 A형하고 B형에서 앞사람하고 옆사람하고는 나하고 다르게끔. 그래서 대각선 방향 맞고 앞뒤는 나하고 다 다르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어. 그래서 A형, B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줄 때 A, B, A, B 이렇게 주죠. 그리고 여기는 B, 여기는 이제 B야. B, A, B, A. 이게 사람 자석에다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는 또 A, B, A, B. 이런 식으로 주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B를 중심으로 봐봐. 앞 사람 무슨 형이죠? A형. 뒤에 사람도 A형. 옆 사람도 A형. 옆 사람도 A형. 어디만 날아갔다?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컨닝 칠려면 어딜 봐야 돼? 대각선 방향 컨닝 칠 수 있었어. 앞뒤는 컨닝 칠 수 없었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옛날에는 하다가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다? 이거 A형, B형을 없애버렸어. 하나로 단일화시켰어. 그럼 단일화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게 뭐가 되냐? 이렇게 했을 때는요. A형이 또 유리하다고 그랬었어. 사람들이. 왜 A형이 유리하다고 그러죠? 거의 순서대로 돼 있거든. 이거는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막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또 이거는 섞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자, 번호가 1번, 2번 그러니까 정답이야. 1, 2, 1, 3 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순서를 어떻게 바꿨더냐? 아니, 1, 2, 4, 2 만약에 이렇게 돼서 치자. 이것도 바꾸자. 이게 2, 1, 2, 4, 2 다섯 개 이렇게 됐었어. 근데 1로 옮기면서 이게 A형은 이렇게 돼 있어. 2, 1, 2, 4, 2. 근데 B형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될까?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두고 이걸 이리 끌어올리고 이걸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2, 2, 2,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돼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2, 1, 2, 4, 2하고 2, 2, 2, 1, 4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더 이상해 보여? B형이 더 이상해지죠. 왜? 똑같은 게 3번이 연속으로 나온다. 이거 뭐가 이상한데 어떻게 5개 지문 중에 어떻게 똑같은 것만 자꾸 나올까?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죠? 바꾸고 싶어. 5번으로 바꾸든지 하여튼 뭔가 딴 거로 바꾸고 싶지. 이걸 갖다 그대로 2, 2, 2 이렇게 3번 나오기 싫거든. 만들다 보니까 A형, B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됐던 것들이 섞이면서 자꾸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들도 문제 내기 힘들고 출제하기 어려우니까 야 이씨 없애버리자. 그래서 단일화시켜서 냅니다. 대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개수는 뭐하라 그랬죠? 똑같아. 거의 같아. 이게 8, 이제 3, 4 이렇게 되면 8, 8, 7, 8, 그 다음에 9 개수야. 그래서 1번이 8개고 2번이 8개고 3번이 7개고 4번이 8개고 9번이 9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이 9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8, 8, 8 이렇게 나가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총 40문제를 이렇게 배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도 한번 따져봐. 그렇게 배열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이 문제 그렇게 배열됐을까 안 했을까? 답안지 따로 봤나요 여러분들? 아까 답안지 냈던 걸 안 봤나? 아 그건 못 받아요? 이따가 정답 표시된 거 한번 봐봐. 어떻게 됐나? 거의 여기에 맞췄어.
여기까지 맞췄어. 내가 마지막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본고사 똑같이 맞춰보자. 그래서 순서 1번 했던 거 3번으로 옮겨서 맞추고 3번 했던 거 4번으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해가지고 전부 다 이 개수에 거의 맞게끔 여기까지 만드는 거야. 본고사 최대한 맞추자.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거의 정답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개수가 나중에 봐요. 개수 거의 맞을 거야. 내가 4회분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저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순서만 가급적 그냥 교재 순서, 우리 책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 정리잖아.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 앞에도 순서대로 쭉 가고 순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조금씩 바뀐 것도 있어. 한두 개 이렇게 왔다 순서가 앞뒤 바뀌지만 전반적인 순서는 거의 교재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어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몇 페이지 나오죠? 이거 몇 페이지? 네, 48페이지. 48페이지 나와. 우리 요약집 48페이지면 매수 청구에 관한 거 8번 문제.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0년 내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진행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보상비 주러 간다 이 소리죠. 굳이 사달라고 청구하지 않아도 사주겠다, 보상비 주겠다 그랬죠. 그랬을 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이건 진행된 경우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이미 보상비를 주겠다는 단계고, 그렇다면 별도로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죠? 8번이죠. 8번은 반타작이 안 돼. 41.2%가 틀렸어. 그밖에 못 맞췄어. 그래서 1번을 정답을 한 건 5.9%인데 이 정도는 양호해. 근데 문제는 어디가 제일 많이 틀렸냐면 3번하고 4번이 똑같이 41.2야. 그러니까 몇 번? 3번하고 4번에서 대부분 틀렸다는 얘기야. 3, 4번은 구분하지 못했다. 그럼 2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으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6개월. 매수 결정을 알렸으면 2년 내 매수. 그래서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꼭 외우라 그래서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자, 3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한국토지대공사인 경우 도시군 기술자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한국토지대공사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헷갈리는 거야. 자, 원래 도시군 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만. 그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죠? 정확히 말하면 지방자치가 시도사, 시장운수총장.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도의사, 시장운수총장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누군지 알아요? 관악의 장들이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말해.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 그 자들만 도시군 계획설정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발행할 수 없어? 한국토지대공사는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국토지대공사는 발행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없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 아니야. 그래서 3번을 헷갈리지 말아라. 그럼 4번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그 매수대금 전액을 도시군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도시군계 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 발행이야. 그럼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은 뭐로 줘야 돼? 현금으로 들어. 그래서 토지자가 원하지 않아도 3천만 원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오죠? 4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봐봐. 49페이지 맨 위에 박스 동그라미 니은에 나오죠?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여. 앞에다 못 써놨더니 안 보이는 거야.
토지소유자 원하지 아니해도 이거 한 번 더 집어넣었다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아니야. 토지소유자 원하지 아니해도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부비토지, 부재부동소지, 변분토지. 맞아, 그것까지도. 그런데 3천만 원 초과 금액만 채권이라 했으니까 이건 전액을 갖다 지급한 데니까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3번이 아니고. 또 5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 10년 내에서 특광, 특실수도 시장 군수가 발행하니까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예, 그 자들이 발행하니까 그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자율까지도 써놨어.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의 정도는 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을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에 진짜 그거 써 있어요? 거기까지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자율까지는 안 써놨어. 어디에 써 있어? 49페이지 나번에 위에 박스 바로 밑에 맨 위에 상환기간까지만 들었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만 써 있지. 뭔 없어?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니까지는 안 써놨어. 근데 이 문제 이거 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았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럼 8번에서 5번을 정답하신 분들인데 처음 보는 건 정답이 아니라 처음 보는 건 정답이 아니다. 9번.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지구 단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들 다만 예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뭐 있었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55페이지. 두 가지죠? 2번하고 4번이라 그랬잖아.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의 배치의 규모. 4번 용건 용노비, 용건 용노비, 용도 제한, 건별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그러면 반드시 포함되는 거 먼저 골라봐. 기역, 기반시설의 배치의 규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용건 용노비,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들어가죠? 용도 제한 들어가죠? 건별 용적률 들어가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함되는 걸 골라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그래서 9번에 1번으로 무려 정답하신 분들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아니 글쎄 그걸 정답으로 하신 분이 몇 번인지 아시냐고. 35.3%야. 엄청나. 무려 3명 중에 1명이 이걸 정답으로 하셨어. 근데 내가 문제를 다시 읽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수험생의 심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니들 틀릴 거야 라는 것만 골라서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속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볼 때 생각을 못해서 보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랬죠. 문제가 나오면 봐봐. 문제가 나오고 밑에 박스 문제가 나오면 박스 문제가 풀고 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죠. 풀고 나면 다시 뭐하라 그랬어? 위에 거 다시 읽어보라고 그랬지.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라 그랬지. 위에 거 다시 읽어서 옳은 걸 고르랬는지 틀린 걸 고르랬는지 아닌 걸 고르랬는지 이거 찾아보라고 꼭 그랬잖아. 꼭 그래놓고 여기 들어갈 거 반드시 포함시킬 거 다 찾아놓고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고는 이제 문제는 뭐니까 아닌 걸 고르랬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가 답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요거 갖다 답이라고 그냥 덜렁해서 기억력 등을 무려 3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렇게 했다는 건 여러분들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야. 1번을 정답으로 한 분들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는데 뭐였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나중에 뭐가 된다? 똑같아요. 아까 시간 없어서 틀린 사람이나 다 풀어놓고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사람이랑 뭐가 달라? 그죠?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사람이나 또 하나 다 풀어놓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박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으라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 박스 문제는 풀고 나서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라고 그랬죠. 옳은 걸 고르는지 틀리는 걸 고르는지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을 막행하라. 아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틀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본고사에서 한 문제가 뭐죠? 천당과 지옥이잖아. 한 문제 더 맞췄으면 합격하고 한 문제 틀렸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 한 문제를 또 저런 거 실수해서 떨어진다. 도대체 어디가 사회소원할 거야 그걸. 풀어놓고 틀리는 거잖아. 풀어놓고 틀리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아라. 1번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보고선 35%는 나오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의고사에서도 뭐 있어?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해. 아셨죠? 속지 않도록 문제를 확실하게 있는 거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미음, 비읍, 시옷이야. 기역, 니은, 디귿 빼고 나면 뭐죠? 미음, 비읍, 시옷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읽어봐, 그것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형색건. 이렇게 읽어. 배형색건. 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이거 시옷이죠. 시옷. 교통처리계획.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교통처리계획.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신도시 같은 거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교통처리 계획은 교통량 어떻게 소통시킬 건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 한 10여 년 전에는 어느 날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외시켰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이고 미음, 비읍, 시옷이 정답이다. 정답은 5번. 이런 말장난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사실 틀린 거야. 그래서 41.2%밖에 안 돼. 그 1번을 정답을 하신 분이 무려 35%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셨죠? 자, 그거는 9번 그렇게 하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죠. 10번은 52.9 겨우 반타 적했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서 옳은 거. 1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토석의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뜻이. 이게 여러분들 틀린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틀린 거야. 그 지문들 중에 제일 많이 틀린. 무려 23.5%나 1번에 틀렸어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의 목적으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캐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그 토석 채취하는 거죠? 그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다시 이 토석 채취 허가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뭐만 받으면 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되지 토석 채취는 따로 허가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근데 1번에 무려 20%가 넘게 틀렸으니까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얘기 안 했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15년 전 얘기야. 1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거야. 제가 청주 쪽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여기에 뭐였냐? 모래산이 있었어요. 무슨 산이야? 모래산이 있었어. 근데 이 모래산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채취하고 싶은 거야, 이 모래를. 왜? 그 당시 모래가 금값이었었어요. 오죽하면 모래가 없으니까 뭐를 갖다 썼어? 바다 모래 포다가 막 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모래가 엄청나게 값이 비쌌거든. 근데 이 모래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토석 채취잖아. 그럼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원래 토석 채취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근데 토석 채취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줍니다. 이런 산이거든. 산 전체를 통째로 날리는 토석 채취. 그런 거 허가 안 내줘. 그럼 편법을 썼죠. 어떤 편법?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았다? 뭐 받았다? 건축물 건축하겠다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뭐 짓는다고? 공장 짓는다고. 수출용 공장. 그것도 수출을 전담하는 공장이 돼. 우리나라는 수출하면 웬만한 거 지원해줘 안 해줘? 지원하잖아. 그럼 허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여기다 짓는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지만 짓는다. 피한제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깎아야죠. 그죠? 그럼 여기서 모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토석 채취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잖아. 뭐 받았으니까?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그에 수반다는 토석 채취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허가 안 받고 그냥 이거 다 패내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은죠? 저 덤프 트럭. 그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뭐 이거 포나는 거. 그래서 차가 계속 실어서 여기 다 평지 만들었어. 그러고는 뭐 했죠? 공장 짓겠다는 거. 뭐 했죠? 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뭐가 떨어지죠? 원상회복 명령. 그럼 원상회복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돼? 원상복구해야 되잖아. 그 원상복구가 다시 모래 갖다 쌓는 거야? 이렇게 쌓아야 돼? 그렇게는 못 하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 조금만 갖다 쌓아. 그래서 이만큼만 이렇게 그것도 그냥 일반 흙 갖다가 모래 갖다 쌓는 것도 일반 흙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나무 심으면 돼. 그래서 이거 캐낸데 얼마인지 알아요? 200억. 토석 채취해서 팔아먹을 값이 200억. 나무 심고 하는데 원상복구 하는데 얼마 들었어? 2억. 원상복구에 2억. 얼마 넣어서 198억 남은 거야. 그 돈이 남는 거야. 이렇게 장사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수두룩해요. 여기 모래만이 아니고 텔레비전에는 뭐도 나온 줄 알아? 돌산이야 이게. 근데 돌산인데 이 돌을 갖다 쪼개서 골재용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골재 채취허가 날까? 안 돼. 토석 채취허가 받아? 못 받아. 안 내줘. 산을 까문 게라서. 그럼 뭐 해야 돼? 거기다 또 공장 짓겠다고 또 여기다 이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돼. 그래 놓고는
돌멩이 나오는 거 여기다 뭐 설치했어? 그 돌 부시는 파쇄기 있어. 그 파쇄기 설치해놓고 돌멩이 다 가서 파쇄하면 쫙 떨어지잖아. 좀 이렇게 조그맣게 골재로. 그럼 밑에 뭐가 있어? 덤프트럭이 그냥 정신없이 실어다 갖다 팔아먹는 거야 계속. 그래 우선 나중에 공장 질지 안 질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지어도 좋고, 그죠? 왜냐하면 뭐가 만들어졌어? 평지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산일 때는 땅값, 똥값이야. 사실은 평당 몇만 원 안 가. 근데 평지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죠? 땅값 얼마까? 평당 100만 원 돼버려. 그럼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골짜기는 전부 다 팔아먹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야. 아셨죠? 원산복구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요만큼 조금만 흉내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물론 담당 공무원하고 짱 잘해야 돼. 예, 공무원이 까다롭게 나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거 모르는 바 아니야. 근데 법에서 맹점이야. 토지 형질배경 허가받으면 뭐 따로 없다? 토속채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행위 할 때 써먹을 맹점이야. 원래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법은 한마디로 무슨 법이라 그랬죠? 규제법. 하지 말아라. 규제법이야. 그럼 왜 규제하는 거죠? 규제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어떤 돈 벌려고 하는데 달려들고 있잖아. 근데 그게 했다가는 여기 자연에 훼손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하게 막는 게 뭐야? 공법이야. 근데 막는데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 법으로 다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처음 시작할 때 재개발한대 여기. 그러면 아까 우리 재개발 배웠잖아. 한 사람이 여러 개가 있으면 몇 주택 줘?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주잖아. 또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하나를 공유해도 하나밖에 안 주잖아. 그럼 여기 단독주택이 있어. 몇 개야? 하나밖에 안 주잖아. 그럼 단독주택 헐어버리고 거기다 뭐 줘? 연립주택 빌라 같은 거 줘버려. 연립주택 줘버려. 그럼 연립주택에서 20채 줬어. 소유자 몇 명이 돼? 20명. 그럼 하나 줄게 몇 개 되는 거야? 20개 되는 거잖아. 그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알아?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켜버려. 다가구 다세대는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모양새 전혀 다르잖아. 뭐 갖고 구분하죠?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으면 다세대. 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잖아.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바꾸는 건 일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옮기면 다가구가 뭐가 된다? 다세대가 돼. 그럼 다가구는 소유자가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반면에 다세대는 공주택이야. 각 구분 수익권을 가져. 각 세대별로. 그럼 여기 19세대까지 할 수 있는 게 다가구잖아. 그죠? 그럼 19세대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15개 줬어. 그럼 15세대가 있어.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다세대로 바꾸는 순간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소유자가 15명이 돼버려. 나하고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 쪼개면 되잖아. 우리 아들 하나 주고 손주는 이름으로 하고 뭐 이렇게 쪼개서 친척 이름으로 형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가지고 15개로 쪼개버려. 그러면 분양권 몇 종 준다? 15개. 한 장당 분양권 3억 프리미엄 붙으면 15개면 한 45억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했었죠.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는 안 되겠잖아. 공법에서 이제 뭐 한다? 막아버렸어. 1983년 이후부터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키는 걸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다가구 다세대 전환 못해. 그다음부터 한 거는 그때 분양권 안 준다. 법에다 명시해버렸어. 그래서 막은 거야. 그런 식으로 공법은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걸 막으려고 막고 나가는 게 뭐죠? 법이야. 근데 법보다도 빠른 사람이 누구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보다 더 빨라. 그러다가 뭘 찾는 거야? 개구멍을 찾는 거야. 개구멍이 뭐죠? 막았는데 아주 허술하게 막아서 뚫린 데가 있어. 그 뚫린 데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인다? 노다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노다지인 거야. 부동산에서 하지 마라고 막아놨는데 천착해 막아가지고 뚫린 구멍이 생겨. 그럼 뚫린 구멍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돈인데 그 안에가. 자, 이게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잘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공법 내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법의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뭐 타짜가 되는 겁니다. 타짜가 뭐죠? 타짜. 도박할 때, 그죠? 예, 꾼들. 도박의 꾼들을 타짜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고 그 자리 인류야. 공무원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거야. 아셨죠?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돈 벌고 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막자. 그때 가서 법이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한번 휩쓸고 지나간 후에 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뭔다? 공법을 잘하는 사람이라 공법의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게 진짜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타짜라는 거 아셨죠? 그게 법이라는 게 그거 법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맹점, 아직도 맹점 중에 하나가 뭐다? 이거야. 토지 형질배 허가 받으면 따로 뭐 받잖아. 토속채취 허가 안 받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토속채취 허가는 안 내주니까 뭐 하면 돼? 건물 짓겠다고 형질병에 허가를 받아버려. 그래놓고는 싹 이거 다
다 이거 캐내. 다 캐놓고. 그러고 나중에 뭐 한다? 안 짓겠다고 그래버리면 돼. 그 예시 원상복구 명령 떨어져. 그럼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200억 벌어가지고 2억 갖다 다시 원상복구 신자. 대신 땅값은 또 이런 산이었던 게 평지가 됐으니까 땅값은 수십 배로 올랐고. 돈 되죠?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지금도 벌어집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저쪽 당진 쪽에서 한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 몰라서 허브적거리길래 내가 알려줬어. 그래서 이전까지 제가 3건 했었어요. 이걸. 3건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의 맹점을 찾아서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됩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도 다 알아. 걔들이 공무원이 병신이야? 모를 리가 없잖아. 알아. 근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인터뷰도 나왔었어. 산 까묵에서 거기서 골재 채취하고 있는 거, 그 텔레비전에서 고발 프로 있잖아. 뭐 2580 뭐 이런 데서 그 텔레비전 때렸어. 근데 담당 공무원한테 인터뷰했어. 공무원이 뭐라 했을까? 예,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예,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도 그렇게밖에 못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막고 있어. 아셨죠? 그런 데서 그런 여러분들의 돈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실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제발 좀 틀리지 마. 이것도 중요한 거야. 자, 2번.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관리지역과 보존목적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3만 제부터 미만과 5천 제더 미만 규모로 형질병역하되 합합면적은 3만 5천 제부터 미만까지 허용된다. 자, 2번은 10번에 2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 참 현명하다. 예, 못 알아들으면 뭐다? 답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도 답을 하고 표시 안 했어. 자, 옛날에 시험 문제 한 번 났던 거야. 한 번 났던 거야. 자, 무슨 얘기일까? 원래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우리 기준 면적 있죠? 토지 형질 변경 무슨 면적? 기준 면적.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 허가해 준다. 이랬었죠. 원칙은 얼마 있었죠? 원 1만.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랬었죠? 자, 미만이고 다만 농공 단지 관리가 3만한 지역. 일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었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 오른다? 5천 원 오른다.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때 하나의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지금. 자,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어디 걸쳐 있대요? 지금 자연환경부족하고 또 하나 아니야. 어디야? 관리지역과 보존녹지역에 걸쳐 있다고 문제에서 그랬잖아. 그죠? 자, 이쪽 무슨 지역이야? 관리지역. 이쪽 무슨 지역? 여기는 보전 녹지지역. 이렇게 걸쳐 있대요. 그럼 이때 둘 이상 걸쳐 있으면 그때 얼마까지가 형질병행 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냐? 그때는. 원래는 뭐죠? 각각 적용이야. 그럼 관리지역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3만. 여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3만 미만. 여기는 보존녹지역은 보존녹지역 어디야? 요거잖아. 보존녹지? 그러니까 얼마죠? 여기는 5천 미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끝냈잖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뭐 틀렸죠? 이 중에 둘을 합한 면적은 그 중에 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둘을 합한 면적은 뭔다? 그 중에 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큰 면적이 얼마야? 3만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3만 미만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합했을 때 전체 면적은 3만 5천 미만이 아니고 3만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건 3만 5천이나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3번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 허가를 받는다. 맞아요? 요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뭐가 필요 없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 주겠다 이 말이고 기준 면적 이상부터는 뭐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기준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 준 거고 기준 면적 이상부터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라고 했어야 돼. 4번 특광, 특시, 특도로 시장 군수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뭐한다? 조건을 붙인대. 조건 붙일 수 있나요? 예, 기의 환경조.
5가지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러려면 미리 개발인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너 이거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게 조건부죠? 할래?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 61페이지.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하고 나오고 1번 조건부 허가 사유의 세 번째 줄 보여보니까 거기 개발인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인 허가를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26회, 30회 때 시험 문제나 써놨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그렇게 써야 돼. 그리고 몇 번? 4번.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옳은 건 4번이 정답이야. 5번. 기반시설 부담 개선 허가 신청 시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10번은 5번 맞아요? 10번. 이건 그럼 어디서는 그 기반시설 설치나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먼저 곤란하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제출하라면 제출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랬어? 뻥이야 라고 쓰랬잖아. 그죠? 그래서 개발밀도 그래서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닙니다. 5번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4번. 자, 이제 4번.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골고루 틀리셨어. 골고루다. 확률이 23.5%밖에 안 돼. 23.5니까 그냥 다 찍어서 그냥 맞췄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1번.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개발의 허가자는 매년 시험 문제 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개발의 허가자는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어. 개발행위 쪽에 시험 문제 날 때는 반드시 나는 게 허가제 아니거든. 안 난 적이 없어. 꼭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1번, 농림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서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농림지역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지역이랬어? 녹계 지역에서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만 그랬는데 어제 농림지역이라고 언제 그랬어? 농림지역은 땡,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그런다 그랬지. 2번, 개발의 허가 제한은 몇 페이지야? 62페이지죠? 62페이지에 박스 속에 있는 5가지 사유 중에 녹계 지역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적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되는 지역. 이건 몇 번째 사유죠? 세 번째 사유야. 세 번째죠? 그럼 세 번째 사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때 제한기간은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몇 차례만, 한 차례만 3년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4번.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의 기간 동안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제한사유 중에 몇 번째 거? 제한사유 5가지 중에 5가지 중에 제한사유 5가지 중에 몇 번째 지역? 5번째.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지구 기반. 지구 단위 계획에서 4번째고 기반시설 부담이 5번째잖아. 그러니까 5번째 제한사유 맞죠? 그럼 3, 4, 5번 제한사유는 한 차례만 2년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기 62페이지 중간 제한기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번 제한사유니까 연장 제한사유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죠? 그때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문장이야. 잘 보세요. 5번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누가 제한하죠?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제한권자야. 그들은 그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 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11번에 5번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5번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뭐 했어? 없어졌잖아. 그죠? 제한사 없어졌잖아. 그럼 제한 구역을 중간이라도 제한이라도 해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제한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돼? 계속 묶어놓아야 돼? 해제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 책에 안 써놨어. 왜? 상식적인 얘기니까. 굳이 써서 애워야 될 게 아니고 당연히 제한사유가 없어졌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야. 5번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11번에서 제일 많이 경합한 게 몇 번이더냐? 1번하고 3번하고 4번에서 경합했어. 그래서 1번은 23.5%, 3번도 29.4, 4번도 29.4.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게 많아. 근데 몇 번은 맞았어요?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뭘 말한다? 제한 사유 중에 몇 번째 걸 말한다? 5번째 걸 말한다. 그럼 3, 4, 5번 사유 중에 5번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연장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머릿속에서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3, 4, 5번 제한서는 무슨 사유? 연장 제한 사유 들어간다. 그래서 5번째 거니까 이건 연장 제한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게 머릿속에 돼. 그러니까 뭐가 안 외워져서 못 푸는 거야?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하자. 그래서 1번 녹계 지역, 2번 환경 오염, 3번 계획 수립, 4번 지구, 5번째 기반. 이게 순서대로 그 5개째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지. 5개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접근 못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제발 틀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수십 번 난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정답은 3번만 정답. 맞죠? 아니 4번. 아니 11번은 1번만 틀린 거 1번만 정답. 자, 12번은 이것도 35.3%밖에 안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시험 문제 항상 몇 순위? 0순위. 0순위가 아니고 안 난 적이 없어. 1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건 한 문제가 꼭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열심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내는 데는 뭐 해야 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보는 데를 빼먹고 넘어가서 거기도 어영부영했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 첫째,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적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문제죠? 이 말뜻이 1번 용도 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한다. 나오죠? 그 중에 몇 페이지? 6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속에 6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속에 몇 번? 이 나번이야. 가번 나번 중에 맨 밑에 거 나야 나. 나에 나오는 거야.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행위자니 뭐 된다고?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용도지역이 바뀌었어? 자연녹지에서 일반시설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죠? 그럼 여기 행위자니 완화된다는 말은 없어. 없어도 당연히 아이씨 녹지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행위자는 얼마나 더 완화시켜줘야 돼. 그게 당연히 완화죠. 그러니까 말은 없어도 이게 완화되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유추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셨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시설 들어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를 부가 대상이죠. 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데서 제외한다고 했어. 포함하여. 근데 제외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몇 페이지에 나와? 70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가 거기 첫 번째에 나오잖아. 잘 봐.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거의 시험 문제 매년 나다시피 하잖아. 그래서 뭐가 틀렸죠? 첫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이라고 됐어.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행위하고 증축행위만 부과하지 대손행위는 포함한다? 제외. 대손 들어가잖아. 신축, 증축행위입니다. 그럼 두 군데가 틀렸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가 틀렸고 포함이라고 해야 되고, 건축물의 대손행위 아니라 신축, 증축행위를 포함한다. 3번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700제곱미터를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가 대상 면적으로 한다. 자, 그럼 17번에 3번은 맞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문장이야. 근데 이것도 무려 17.6%가 틀렸다고 했어. 자,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거? 설명한 거. 기존 건축물이 있었죠? 연면적. 옛날에 설명할 때 얼마를 했었어 이거? 연면적 얼마를 예를 들었었어? 400. 항상 똑같아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써. 400점부터 했었어. 근데 이번에 뭐죠? 전부를 뭐하고?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뭐 한다고 그랬죠? 신축한다고 그랬어. 그럼 신축 어떻게 짓는 거야? 종전보다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 얼마로 줬어? 예, 그때는 연면적 800으로 짓는다 그랬었어요. 이게 신축이야. 그죠? 더 큰 거. 그러면 얼마큼이 부과 대상이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부분. 그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400 이게 기초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이쪽 초과되는 400점부터 이게 부과 대상이다 그랬었죠? 이게 부과 대상 면적이야. 그럼 똑같은 거야. 이거 400이었던 걸 여기 얼마로 고쳤을 뿐이고 이거 300으로 했을 뿐이고 여기를 얼마로 고쳤을 뿐이고 1000으로 고쳤을 뿐이야. 그럼 400을 1000으로 고쳤어. 그럼 300을 초과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죠? 그럼 1000 중에 300 초과되는 게 얼마야? 700. 그게 부과 대상이야. 아까 이거 계산한 거 똑같은 거야. 숫자만 바꿨던 뿐이지 설명 저렇게 그림으로 했던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거야. 그럼 4번은 일종근생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얼마죠? 주제라고 애우라고 했더니 어디죠? 일종근생의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 암기법에서 일종근생 남편 담배 사러 슈퍼에 갔잖아. 그죠? 들렸다가 다시 어디 가서 중앙시장 가가지고 또 해산물 사가지고 얼마치 샀어? 13만 원어치. 그래서 그게 또 합쳐서 얼마죠? 1.3. 그러니까 슈퍼가 1.3이고 동시에 판매시설 중앙시장 판매시설 그것도 1.3. 그래서 일종근생과 판매시설은 둘 다 1.3. 그리고 그 다음날 저 속초 쪽으로 올라가다 바닷가에서 회 먹었죠? 일반 20점 뭐죠? 이종근생 몇 시에 회 먹었어? 16시 18시? 16시 오후 4시 18시는 없어. 오후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니까 얼마죠? 1.6. 그래서 일종근생은 1.3 이종근생은 1.6. 어떻게 더 커? 이종근생이 더 크죠? 더 높죠? 따라서 일종근생이 기반시설 보였다. 이종근생의 기반시설보다 더 높다. 맞아 틀려? 맞죠. 1.3, 1.6이니까 1.6이 더 높죠. 5번. 그러면 12번에 4번 하신 분들은 11.8%.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죠? 5번이 30.3이고 11번이죠. 지금 몇 번이야? 12번이죠? 12번에 5번은 35.3%야. 자, 5번이 뭐죠?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건축을 받으면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되죠?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된다? 사유생의 신청 시까지. 맞아 틀려? 맞죠? 맞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아. 그럼 12번은 뭐만 틀린 거야 이게? 2번이네. 그죠? 2번만 틀렸고. 그래서 12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에 35.3%만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2번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었고 그런데도 이걸 신축, 증축만 부과한다 그러는데 왜 대수선도 부과하냐. 대수선을 부과한다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야. 아셨죠? 신축, 중축이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 대수선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만 틀렸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제일 심각한 게 뭐가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전번은 뭐대로 나갔었어? 진도별로 나갔잖아. 그죠? 진도별로 할 때는 그 진도별 때로 따라갔어. 근데 몇 달 지났어 이제? 2달이 지났잖아.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다 사라졌어. 이제 뭐 해야 돼? 그걸 다시 깨우는 거야. 잠들어 있는 기억세포를 뭐 한다? 깨우는 작업이야. 지금부터는 잠들어 있는 기억세포들이야.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뭐 하면 돼 이제? 이따 틀린 것들 있죠? 그거는 다시 뭐 해야 돼? 이 책을 다 찾아봐. 책 찾아보면서 한 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 넘어가. 읽어보고 넘어가. 이렇게 해야 돼. 아셨죠? 알더라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솔직히 4회분 다 끝나고 나면 이 책 전체 다 읽어줘. 여기 겹치는 문제 하나도 없어. 분명히 말하지만 160문제를 일렬로다가 다 만들어버렸어. 안 겹치게 하려고. 만약에 그냥 안 그러면 나왔던 질문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찍어 막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안 겹치게 하려고 160문제를 먼저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문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겹치는 거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문제 다 풀고 책 찾아보면 거의 책 한 권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160문제. 아셨죠?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건 책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 여기 있는 지문만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이거 오히려 마지막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만들 기회 없어.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자리니까 여기는 지문은 절대 틀리지 말아라. 아셨죠? 예,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